이랬는데 요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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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박서 사운드 곰이라고 합니다. 비트박스를 옛날에 접하셨던 분들의 기억 속 비트박스는 분명 이랬는데 요즘 비트박스는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오늘은 비트박스라는 음악이 어떻게 이런 모습까지 발전하게 되었는지 각 시대를 주름잡았던 비트박서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 속 주관적인 의견인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키워드는 유행을 선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비트박스라는 음악이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대체하기 위해서 오직 간단한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추측이 유력합니다. 1990년대 전 세계에서 비트박스로 하여금 가장 권위 있었던 인물은 비트박서 더기 프레쉬였어요. 더기 프레쉬는 래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힙합이라는 음악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신나게 하는 리듬감을 주로 한 그런 비트박스를 선보였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2000년대가 되고 두 명의 전설적인 비트박서가 세상에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앞선 더기 프레쉬와는 달리 굉장히 수준 높은 사운드에 엄청난 리듬감을 보여주던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던 비트박서 케니 무하마드. 방금 전에 들었던 저 케니의 비트박스는 윈드라고 하는 비트박스 구성입니다. 여담이지만 저 비트박스는 2000년대에 비트박스를 했던 사람들이라면은 모두가 한 번씩은 따라해보는 교과서 같은 그런 비트박스 구성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저 비트박스 구성이 기본적인 소리들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신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비트박스 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에 대한민국에 비트박스를 하셨던 중고등학생분들은 저 윈드를 연습해서 학교 장기자랑에서 선보이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트박스를 하면은 누구나 다 윈드를 따라해보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케니와는 달리 음악적 표현이 굉장히 능했던 비트박서가 한 명 또 있었습니다. 케니가 주로 비트박서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이 비트박서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비트박스를 접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꼭 알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비트박서 라젤이요. 케니가 강렬한 리듬적인 비트박스를 선보였다면 라젤 같은 경우는 노래를 부르면서 비트박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음악들을 비트박스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리고 특유의 로봇 변신 사운드도 내면서 비트박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저게 어떻게 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지? 이런 놀라움을 보여줬던 비트박스였습니다. 이렇게 라젤과 케니 무하마드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비트박스 문화는 음악적인 표현력, 리듬적인 표현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라젤의 음악적인 표현력, 케니의 리듬적인 표현력 이 두 명의 비트박서가 보여줬던 저 비트박스들을 보고 자란 후세대는 더욱더 놀라운 비트박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먼저 라젤처럼 음악적인 표현에 굉장히 능한 비트박서로는 크게 두 명이 있었습니다. 비트박서 페이스 SFX 그리고 대중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힙합 음악을 또 표현하던 비트박서 이클립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 SFX랑 이클립스 두 명의 비트박스는 비트박스가 그냥 단순한 힙합 음악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 법한 유명한 음악들도 비트박스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증명을 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둘이 표현했었던 비트박스 음악들은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전부 다 한 번씩은 꼭 들어봐야 되는 명곡으로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악만 표현하는 비트박서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음악 표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라젤에 이어 이클립스와 페이스 SFX가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케니의 리듬을 표현하는 능력이 더욱더 특화된 비트박서가 나타납니다. 이 비트박서의 이름은 락서롭스입니다. 그러나 락서롭스는 케니 무하마드처럼 그냥 단순하게 리듬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당시 비트박스 기술 안에서도 굉장히 고급 스킬로 알려졌던 초고속 비트박스인 쪼개기라는 기술을 곁들여 선보입니다. And then I make the beat. 방금 전에 보셨던 저 락서롭스의 쪼개기 비트박스는 당시에 빠른 비트박스를 할 줄 아는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적재적소하게 리듬을 형성했다라는 평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각 시대별로 또 천재들이 등장하는 법이겠죠. 방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분들은 음악에 특화되어 있거나 리듬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천재 같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두 번째로 열렸던 2009 세계 비트박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챔피언입니다. 비트박서 GD예요. Sing it. 방금 전에 GD가 봤었던 비트박스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는 건지 굉장히 신기한 고음 소리, 그리고 마치 말이 달리는 소리와 같은 빠른 박자들, GD가 보여줬던 저 비트박스로 하여 이제 비트박스는 기존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소리들만 존재하는 게 아닌 나만의 소리를 가지고서 비트박스를 만들 수가 있다. 나만의 비트박스 스타일, 약간 이런 개념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 중후반을 휘어잡았던 비트박서들인 페이스 SFX, 이클립스, 락서롭스, GD 이렇게 4명의 비트박서로 하여금 또 후세대는 엄청난 비트박서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가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전 세계에 새롭게 나타난 음악 장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덥스텝이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접했던 음악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전자음 소리가 막 이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들이 이제 세계에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덥스텝 음악을 비트박스로 선보이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덥스텝 비트박스의 창시자라고 불리게 된 인물이 있어요. 비트박서 립스원이에요.
비트박스에서 사용되는 소리들은 일반적인 악기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킥덜기라고 하는 입술을 떨어서 내는 소리, 아니면 목소리를 이용해서 내는 기계음이라는 소리라든지 로로로로로로 이런 목소리도 루루루루루루루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이런 소리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한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 덥스텝에서 나오는 전자음 소리들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었다는 걸 립스원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립스원이 이렇게 덥스텝 비트박스 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비트박스로 덥스텝 음악을 표현하는 게 엄청난 열풍을 불었었습니다. 이렇게 음악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비트박스는 립스원이 있었지만 이제 리듬을 표현하는 비트박스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초고속 비트박스로 사랑을 받았던 두 명의 인물인데요. 비트박서 스킬러와 그리고 비트박서 알렘입니다. 이 둘은 세계 비트박스 챔피언십에서 나란히 1, 2등을 차지합니다. 스킬러는 약간 본인만의 스타일로 빠른 비트박스를 보여줬고, 알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존재했었던 비트박스 기술들로 저 정도의 속도를 구사한 겁니다. 나만의 비트박스로 이렇게 빠른 비트박스를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사용하는 기술로도 이렇게 빠르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2010년대부터 모든 전 세계 비트박서들의 이 빠른 비트박스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이제 사람의 입으로 낼 수 있는 비트박스 소리가 더욱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소리의 질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 입에서 마치 쇠를 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지?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준 비트박서가 등장합니다. 비트박서 바벨리예요. 바벨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비트박스라는 소리가 누가 들어도 저거 사람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닐까? 신기하네? 약간 이 정도였다면은 바벨리의 등장 이후로 저게 어떻게 사람 입에서 나오지? 저게 입으로 낼 수 있는 소리라고? 약간 이런 놀라움을 만들어냈던 비트박스였어요. 소리 퀄리티도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그 와중에 그 퀄리티를 가지고서 초고속 비트박스며 저음이며 엄청나게 꽉 차 있는 이런 박자 구성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역시나 이때까지도 리듬적인 표현력 그리고 음악적인 표현력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천재가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박서는 전 세계 통틀어 최초로 코카콜라 광고도 찍었던 비트박서예요. 비트박서 코리안 FX입니다. Everywhere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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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where I go. 이렇게 2010년대부터는 굉장히 비트박스의 기술적인 난이도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음악적인 표현력도 굉장히 풍부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비트박스 문화가 활성화되고 발달하기 시작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준 높은 테크닉과 기술만이 사랑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간단하지만 사람들이 아는 음악을 가지고서 비트박스를 하는 게 더욱더 사랑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전 세계 비트박서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박서 히카킨이었어요.
방금 보셨던 히카킨의 저 슈퍼마리오 비트박스 영상은 오늘 2025년 5월 7일을 기준으로 조회수 5,584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리듬만 표현하던 비트박스가 이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음악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새로운 음악 장르를 표현하기도 하고 더욱더 복잡하고 더욱더 정교한 이런 박자 표현까지 가능하게 된 시기가 2010년도부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010년대 초반이 비트박스라고 하는 이 문화의 기본적인 틀을 전부 다 만들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중반쯤에 대한민국의 한 비트박서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비트박스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소리가 탄생하고 있던 시점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항상 쓰던 소리만 사용하고 그 소리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약간 여기에만 그쳐 있었는데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까지도 쓸 수 있다. 이런 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비트박스로 낼 수 있는 소리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트박스의 이름은 비트박서 2H예요. Now let me bring it Cause I be busting 방금 전에 보셨던 이 2H의 비트박스는 그동안 사람들이 비트박스를 하면서 사용했던 모든 소리들을 원래 쓰던 방식대로 쓴 게 아니라 아예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선보인 거예요. 소리를 내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본다든지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꿨을 뿐인데 세상에 없었던 비트박스 기술 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2H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세계 비트박스 대회로 초청을 받은 유일한 남자였어요. 전 세계에는 비트박스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소리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자신만의 소리를 만드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세계대회에 초청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던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비트박스 문화는 드디어 2015년에 접어들면서 더욱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 비트박스 트렌드가 변화해오는 속도가 1이었다면 2015년부터는 거의 4에 가까운 속도로 엄청난 발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2명이 있어요. 첫 번째 비트박서는 그동안의 비트박스가 음악을 따라한다는 느낌이었다면 이 사람은 전 세계 최초로 비트박스로 음악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비트박스로 음악을 만들어 버렸던 사람입니다. 바로 비트박서 진 시노자키예요. This is not your typical shape so asymmetrical, riddled with imperfections, crying out for some affection. In the midst of all the ridicule, wishes for a miracle. There appears a shapeless. Take my hand and you'll be weightless. Like everyone, I can't place myself into this jigsaw puzzle. I can't feel today. Anyone, I can't place myself to this jigsaw puzzle. 진의 등장으로 이제 비트박스 기술은 단순하게 원래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내다가 다른 소리로 음을 전환하면서도 쓸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찾아낸 거예요. This is not your typical
Shapes so asymmetrical. 그래서 이 진의 발성법 이후로 비트박스 기술들 중에서 음을 빠르게 전환하는 기술이라든지 음을 끊기지 않게 계속 내면서 소리를 전환하는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비트박스에서는 저음과 고음을 빠르게 전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발성법을 넣으면은 저음을 내는 와중에도 빠르게 고음을 냈다가 다시 저음을 내는 마치 키보드 건반처럼 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비트박스로 음악을 만들고 앨범을 낼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었고요. 이렇게 음악적인 표현에서는 비트박서 진의 등장이 있었지만 또 비트박스 기술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인 저음 베이스를 입으로 구사해낸 비트박서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 비트박서의 이름은 비트박서 네이폼이에요. 지금부터 시청하시는 영상은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통해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동안의 비트박스 기술들이 저음을 내기 위해서는 목을 진동하면서 울리는 소리인 기계음 소리로만 저음을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네이폼의 저 저음 사운드는 립베이스라고 하는 입술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소리예요. 목에 부담도 가지 않고 오직 입술을 통해서만 내는 소리다 보니까 누구든지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혁신적인 소리를 완벽하게 저음으로써 엄청난 퀄리티로 구사를 해낸 겁니다. 네이폼이 등장하여 저렇게 립베이스를 활용한 비트박스를 선보이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는 립베이스라고 하는 이 기술이 거의 비트박스라면 필수적으로 꼭 배워야 하는 소리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을 정도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트박스라고 하는 문화에서 시대별로 주목을 받았었던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과 유행을 선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비트박스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 이 비트박스의 유행 트렌드를 만들어냈고 최근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비트박스들의 기본적인 초석들을 다 만드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2015년부터 2025년도까지는 이 비트박스 문화의 유행 트렌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비트박스를 녹음하는 음향적인 지식 분야가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캠코더라든지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은 영상 또는 소리를 아무 효과 없이 그냥 녹음해서 소리를 들었었다면 이제는 어떤 식으로 음향을 다듬었을 때 비트박스 소리가 가장 예쁘게 최적화돼서 녹음이 되는지 이런 분야도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비트박스의 모든 소리들이 굉장히 악기 같고 굉장히 놀라운 소리로 녹음을 담아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엄청난 비트박스 기술들과 이 기술들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녹음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 비트박스 매니아들의 귀를 더욱더 즐겁게 해줄 다양한 비트박스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교보다는 음악을 더욱더 중시한 묵직한 베이스의 비트박스. 때로는 화려하고 웅장한 비트박스. Cause my heart can't make it any more. If you scream, please don't let it show. Oh baby, I don't wanna. 때로는 다시 한 번 더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는지 상상이 안 가는 소리들과 함께 이렇게 2018년도에서 2019년도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실력을 가진 비트박서들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비트박스는 음악 리듬적인 표현을 하는 비트박서, 멜로디를 표현하는 비트박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다면 이 경계선에 큰 의미가 없어지고 더욱더 단순하게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누가 이 시대를 주름 잡았느냐, 누가 2019년도에 가장 뛰어났느냐, 누가 2020년도에 가장 뛰어났느냐, 이런 논쟁이 의미가 없어진 이유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너무나도 뛰어난 비트박서들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세계 챔피언 타이틀, 세계를 주름 잡았던 실력자, 이런 호칭들이 매번 대회가 열리면은 계속 바뀌기도 하였고,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 못 내기도 하였고,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대격변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비트박서들도 일부 중 하나입니다. 1990년도부터 각 시대를 주름잡았었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유행을 선도했던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비트박서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했던 분들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비트박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2G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2G폰을 쓰지 못할 거예요. 굉장히 답답할 거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2G폰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부터 이 비트박스 문화에 큰 영향을 줬었던 그 비트박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듣는 정말 너무나도 멋지고 신나는 그 비트박스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멋진 비트박스가 세상에 나타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서 비트박스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거나 어떻게 하면 이런 사운드를 낼 수 있을까 만약 궁금해지셨다면요, 저희 채널에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북박TV에서는 비트박스의 기초 소리부터 고급 테크닉까지 비트박스를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 강좌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박스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북박TV 멤버십에 가입하신다면 저의 특별 노하우가 담긴 멤버십 비트박스 강좌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트박스 매니아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 오픈 채팅도 운영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